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하나오션 일단 최근에 계속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괜찮죠. 사실 뭐 괜찮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는데,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올라갔을 때 욕심부리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웬만한 잡주가 아니에요. 대형주라 했죠, 대형주. 대형주는 올라간 폭 대비 조정이 나오고요. 이 올라간 폭이 많이 올라가면수록 어떻게 조정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속 가겠지, 더 가겠지, 계속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매매가 제대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만 원, 12만 원 구간에 내가 팔았다가 치자. 그리고 또 주가가 15만 원, 18만 원 가면 이때 또 사요. 15만 원, 18만 원 또 산다고. 왜 또 사요? 왜? 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막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비중을 덜고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비중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물량을 다 팔지 말고 들고 가되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샀는데 올라갔다 좀 팔고 좀 내려갔다 싶으면은 판 가격에서 좀 내려갔다 싶으면 또 담고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주식수도 늘어나고 주도주기 때문에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물량을 계속 모든 물량 끌고 가면 이렇게 빠져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단에 예를 들어서 6만 원 샀다. 6만 원 샀어. 6만 원에. 샀는데 쭉 올라갔어. 어디까지? 8만 7천 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따지고 보면은 45%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그죠? 45% 올라간 거. 근데 내가 지금 한 주도 안 팔고 있다? 얼마? 6만 7천 원이지. 내가 지금 10% 수익이에요. 난 수익이지만 손실 본 느낌이 든다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좀 비중 덜어놨으면 어떻겠어? 지금 내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죠. 나 이미 수익 챙겨놨으니까. 오히려 내려오면 매도한 걸로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도 안 판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주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봉상 2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 재개 플러스 자 나스닥 몇 프로 빠졌죠? 금요일 지금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거의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느끼시는 바도 있겠지만 미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방산주가 좀 요즘에 강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봐야 되겠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최근에 거래량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사라졌습니다. 거래량 어떻게 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거래량이 꽤 터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래량이 뚝 사라져요. 그죠? 거래량 뚝 사라집니다. 거래량 갑자기 뚝 사라지면서 지금은 아예 거래가 없어요. 하루에 거래량이 뭐 170만 요 정도? 원래 평균 거래량이 얼마였어? 이게 평균 거래량이었어요. 요 정도가 600만, 500만의 평균 거래량이었는데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를 올리려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데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누군가가 올리려고 잡아주기는. 근데 이 뒷심이 없는 거죠. 뒷심. 이 뒷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결되겠지만 뭐 공매도도 있을 거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 미장이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 증자도 있겠죠. 전체적인 투심이 안 좋은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모아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투심이 좋을 때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오를 때는 우리가 조금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고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때는 신규 진입 타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나오션 할 때 사고 하나오션 끝난 것 같아 했을 때 팔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엇박자를 타셔 엇박자를. 그러니까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이상한 종목을 매매하면서 엇박자 타지 말고 주도주를 매매하면서 남들 살 때 어떻게 매도, 남들 팔 때 매수.
엇박자 탓이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이렇게 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뭐 이런 추세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주봉 추세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 주가가 가는 길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길이 이거예요. 이거. 이 길이었는데 이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어요. 이 길의 고점. 이 길이의 고점이 여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새로운 길을 확장을 했죠. 그 길이 어떻게 길이? 이런 길로 바뀐 거예요. 이런 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 이 길에 저점 구간이 오면 또 올라가는 길, 이 길에 고점과도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에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서 반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갔던 거를 지금 뱉어내는 자리입니다. 차익 실현 나온 자리. 그럼 지금 구간에 또 저가 매수하면 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좀 물량을 덜어놓으라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욕을 먹어도 사실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익절해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내려간 비중 확대해라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또 올라간다고 하면 좋아하다가 또 비중 조절하라고 하면 또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시다. 올라간다라고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안 좋아하고. 근데 이게 결국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건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익절해라.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해라.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또 저는 매도하라고 하겠죠. 어느 정도 비중 조절.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장의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방산주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얘도 조정이 지금 가파라요. 조정 가파르고 21선 깨지면서 그냥 내려오는데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땐 길이 있다는 길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길이 있어요.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길을 결과적으로 위로 뚫어줬기 때문에 이 길에 어떻게 새로운 길이 생긴 거죠. 잠시만요. 새로운 길이 죄송합니다. 렉이 좀 걸리네요. 새로운 길이 이렇게 개척이 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냥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올라간 이후에 이 길에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올라갔을 때 분할 익절,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오션도 마찬가지. 내려가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려가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월봉상도 많이 올라갔고 올라간 거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보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보면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는 자리가 6만원대 초반. 그래서 저는 사실 6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오버적으로 과매도 구간 오는 구간까지 합쳐서 또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앞에 구간에 강력한 저항선들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올라간 구간 4달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달, 2달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구간 하나오션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300일선인데 우리가 이걸 자 251선으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여기 겹쳐져 있죠. 그죠? 여기 겹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300까지 아직 안 가서 그런데 보면은 요거 280까지 바꿔볼까요? 280까지 바꿔보면 지금 월봉상 모형 224일선과 280일 월봉선이 겹쳐 있는 구간 매도세가 굉장히 센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거 이용만 잘 하시면 여기만 결과적으로 뚫어내서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 큰 장기 이평선 두 개가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하나 오션 관련돼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죠? 위쪽에 010 9201 6329 오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월요일에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어떻게? 오션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주도주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욕심을 조금만 줄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비중 조절, 내려갈 때 비중 확대 이렇게 좀 대응해보자라고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션 관련돼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좀 고려해보시고 오션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비중이 좀 적당하다고 하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평가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주가 고평가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오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밑에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쇼커버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7년, 28년도 수주까지 꽉 차 있고 그다음 미국 군함 관련된 부분과 M&A 관련된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상승과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열어두고 상승 시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 확대하고 이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자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조선주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주가 주도주잖아요. 그죠? 조선주가 주도주고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친구들이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로 잘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 중에 그냥 하나 사면 돼요 사실. 근데 얘네들이 27년, 28년도까지 수주가 차 있죠. 이것까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얘네들 주된 매출이 뭐예요? LNG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군함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M&A 하고 발주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LNG선 매출이 70에서 80%입니다. 3사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오션이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가도 3배 이상 오르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3배 이상 오르기 힘든데 이 2027년, 28년도까지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LNG선 쪽에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중견 기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어쨌건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이기 때문에 27년, 28년까지 이 중견 기자재 업체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도 보셔야 된다. 이 친구들은 하나오션 올라간 거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공유를 드렸어요. 종목을. 이것도 조선 히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들어오기 싫으신 분들은 조선 히든 남겨주시면 공유 드릴 거고 아니면 010-9201-6329 오션 남기셔서 월요일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 타이밍 잡으셔서 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